남북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형법 체계 하에서 처벌 가능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난 일요일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의 강제 수사 압수수색, 오늘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까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3위 이 주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도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김남국 의원 자리입니다. 그냥 모니터만 켜져 있고 김남국 이름 석자 자리 비어 있는데, 어제는 휴가 내고 법사위에 불참했고 오늘도 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젠가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출연 이후에는 두문불출이네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나니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민주당의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책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본인은 분주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입장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뭐 언제까지 국회에 안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를 하고 나서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물론 뭐 본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국회에 분명히 나오면 취재진에 또 둘러싸이니까 여러 가지 부담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건 별게 아닙니까? 어쨌든 세비 받고 자진 탈당했지만 무소속 신분이기에도 보좌관들 9명 다 있을 테고, 언제까지 안 나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 좀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소정석 국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이제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나 의혹들이 쏟아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자들과의 접촉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당 지도부가 이제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 건을 의뢰를 한 이런 상황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대응이 좀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약간 뒷북을 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법사위원부터 사임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난 15일 날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 얘기는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할 상임위인 법사위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걸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뭐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때 동시에 이런 부분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사퇴하기로 뭐 했다든지, 뭐 탈당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좀 발빠르게 했으면 그동안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 해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이 법사위 문제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하더라도 결국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저 사진이 아마 마지막으로 언론에 포착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어제 오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의원입니다.
그럼 저희 본 주제로 이제 가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도 아직 다 건너지 못했는데 김남국의 바다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은 정치에 본격 입문하기 전부터 조국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구가 이제 방송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같은 추임을 정말 몰랐네.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주에는 세상에 무도하게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검찰의 모습 정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남국 의원이 서초동 집회를 꽤 이끌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 뭐 여기 보면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대처하는 방식이 이 두 사람 비슷한 건 맞습니까? 뭐 조국 장관의 그 인터넷에 그 별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조를 갖다가 김으로 바꾸면 저는 이제 대부분 일치한다 봐요. 첫째는 이제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이 하면 이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위선 아닙니까? 이거 김남국 의원도 저는 김로남불. 본인이 하면 이게 그 로맨스처럼 이런 게 위선 있잖아요. 예. 가난 코스프레. 이게 똑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조적조라는 말이 있어요.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저는 김적김이라 봐요. 결국 이제 김남국 의원도 옛날에 복권이 없는 뭐 청년이 복권해도 행복한 나라 만든다. 예. 이런 게 다 자기 발등을 찍거든요. 김남국의 적은 과거의 김남국이다. 두 번째 게 똑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별명 양파조라는 말이 있어요. 조국 장관에게 까도 의혹이 논다. 그래서 이제 양파조라는 별명이 많은데 예. 저는 김남국 의원도 양파김이라 봐요. 지금 이게 의혹이 한두 개입니까? 로비 의혹부터 투자 의혹까지 까도 노잖아요. 이게 똑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별명 중에 피노키오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도 지금 해명이 맞는 게 있습니까? 현금화부터 전부 게 거짓말이나 말바꾸기로 놓잖아요. 이런 게 공통점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조국의 강이 뭐 한강 정도라면 저는 김남국의 강은 태평양보다 넓다. 왜냐하면 이게 이 코인은요 20, 30대 중에 한 700만 가까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예. 대부분에게 막대한 손해로 끝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천문학적 금액을 번다면 저는 청년들이 상당히 덕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국 강보다 훨씬 이게 건너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해명이 100% 거짓말만 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2019년에 조 전 장관, 2023년 올해 김남국 의원인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가 위선, 내로남불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지만 좀 더 뜯어보면 애초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조금 해명도 거짓 해명 논란도 있었고 또 말 바꾸기 그리고 본인 관련 수사가 다 검찰의 탄압, 기획 수사 아니냐. 조 전 장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처 방식도 닮았다. 이게 좀 당내에서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문장은 좀 다르다고는 생각하고요. 일단 코인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결국에는 대처에 있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국민들께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말 기술을 좀 썼다 생각됩니다. 마치 위믹스 코인이 문제되자 이 위믹스 코인에 맞춰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코인 매매 거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믹스 코인 거래만으로는 자금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나오고 해명하니까 또 더 의혹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명에 있어서 문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더 나쁘게 보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또한
김남국 의원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면 기성세대와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기성세대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생각되고요. 다만 민주당의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진상조사를 하고 탈당을 하고 또 윤리감찰이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사건과는 다르게 그나마 좀 빠르게 대응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김남국 의원이 너무 단호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좀 잘못을 민주당이 좀 늦추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핵심은 뭐 대처, 처신, 사후 행동 뭐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는 안산입니다. 그런데 좀 기억을 되돌리자면 김남국 의원은 애초에 당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전직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의 지역구로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닙니다. 변호사만 되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실제 일을 해보고 조축해보고 돈을 모아보니까 서울에서 원룸 월세 탈출하는 데마도 정말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청년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정치 입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의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긴 했었어야 됩니다.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2년생입니다. 중앙대 행정학과를 나와서 전남대 로스쿨 1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박사 과정을 밟을 때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이 있었고 앞서 보신 것처럼 서초동 집회 2019년부터 조국 수호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금태섭 전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 강서였는데 원래 본인이 금태섭 전 의원 경선에서 이기겠다고 도전장 내밀었다가 연고도 없는 안산 단원 을로 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었습니까? 원래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 저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그런 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 금태섭 전 의원에 도전해서 꺾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조금 그 어떤 지역 정서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 경기도보다는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 김남국 의원을 밀었지만 그 반면에 다른 쪽에서 좀 김남국 의원을 저 지역에 공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느냐 그래서 뭐 그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로 여러 군데가 거론되다 이제 안산 단원을로 그 낙찰이 됐는데 뭐 연고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의 경우에 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특별히 연고가 필요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인천 계양을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연고가 있어서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대개 그냥 통틀어서 보면 뭐 하나의 지역구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김남국 의원을 안산에 공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당선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적어도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패널들을 통해서 상당히 뭐 그 인지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강성 지지층,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에 호소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천도 따내고 결국은 나중에 당선까지 된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2020년에 김남국 의원은 성공한 셈이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부패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하네라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기획했을 때 20대와 40대에 대한 세대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고 이야기해보자는 그 취지에 반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또 조국 사태 정치적인 이슈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더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빼놓고 어떻게 20대 그 지지율 추이와 20대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 의원님, 근데 이런 세대 근데 일단 당시 한 매체에서 청년 정치 토론하자고 모였다가 먼저 조국 사태 얘기가 나와서 빠졌다. 저게 다 기사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복잡한 심경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본인 SNS 쓰기도 했었어요. 저 김남국 의원이 올렸던 글은 결국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옹호하는 굉장히 그러한 마음들을 그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토론회라는 게 20대와 관련된 특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고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특히 그 입시비리 문제 이런 것이 연관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20대 얘기를 하면서 뭐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김남국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좀 뭐 남다른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로. 예.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됐던 사안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국회의원이고 아무리 조 전 장관과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워낙 강하게 그 전부터 이제 조 전 장관 일종의 수호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동시에 그런 비판이 좀 나왔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